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이번에 공부할 단원은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이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단원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따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차 부등식이 두 개가 있고 각각의 범위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따로 해를 구해요. 따로 해를 구해서 우리가 수직선에 구하면 뭐 B의 부호가 이거다. B의 부호가 그리고 A의 부호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두 식의 공통 부분인 이 부분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하고 그 부등식을 해를 수직선에 표현을 해서 공통 부분만 따로 뽑는 걸 우리는 연립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가 판별식을 생각을 합니다. 자, 판별식. 문제에서 뭐 실수가 있다 또는 서로 다른 실근이 존재한다 이러면은 그거에 맞는 판별식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두 근의 합을 확인을 합니다. 두 근의 합.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입니다. 자, 여기에 두 근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공부를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조건에서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한다는 조건이 있다라고 볼게요. 자,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여기서 근은 무조건 실근을 얘기해요. 실근을 얘기합니다. 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근은 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중근 포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 당연히 양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한다면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얘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을 보시면 근이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합도 음수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을 볼게요. 두 근의 곱은 음수와 음수를 곱하니까 이 부분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거 항상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하지만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한다면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합은 양수이다.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곱은 양수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답을 구하셔야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한다면 얘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한정되지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0보다 작죠. 합은 음수이다. 그리고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곱은 양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가 있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그럼 원래대로 하자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왜? 서로 같은 중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자, 양수와 음수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데, 양수가 클 때는 양수, 또 만약에 두 근 중에 음수가 더 절대값이 크다면 얘는 합이 음수로 양수 음수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은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즉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미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존재가 하기 때문에 굳이 이 판별식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우리는 무조건 두 근의 곱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가졌냐, 그 조건에 각각 맞게 우리는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연립 2차 부등식의 문제를 봐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각각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직선에 옮겨서 공통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위에 있는 식부터 확인을 해보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가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럼 얘는 7과 5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즉 이 식은 x 플러스 7과 x 마이너스 5 0보다 큽니다. 아, 자, 그럼 보니까 식이 0보다 큽니다. 식이 0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양 끝값으로 간다. 그래서 이 식의 답은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봐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7과 1로.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7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자, 이번에는 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사이값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답은 1보다 크고 5보다 7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으면 얘를 우리는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자고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되고 5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적어볼게요. 얘는 1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7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의 범위와 녹색의 범위의 공통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답은 자, x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온다.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각각의 해를 구하고 그것들을 수직선에 표현해서 공통인 부분을 우리가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두 근의 실근의 부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근이 이제 다음과 같이 조건을 세 가지로 줄 텐데, 자, 그때의 실수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식에 보고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를 보기로 했죠. 첫 번째, 두 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양수이다. 그리고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양수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자, 먼저 판별식부터 해볼게요. 자, 판별식은 짝수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k-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봤더니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k의 제곱 없어지고요. 동류항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이 식은 k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을 볼게요.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로 하면 되겠죠? 두 근의 합 보시면 얘는 2k-1이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k-1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k는 1보다 크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두 근의 곱은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k 마이너스 2와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얘는 양 끝값으로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쓴 부분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수직선을 이용해 볼게요. 자, 먼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3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보다 큽니다. 자, 1보다 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2보다 크다. 그러면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답은 자, K죠. K는 자, 2보다 큽니다. 2보다 크고 자, 3보다는 자, 3은 포함된 식이니까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바로 답이 된다.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체크를 해서 거기에 공통 범위를 우리가 답으로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두 근이 모두 음수인 부분을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판별식을 하면 자, 판별식 한 거 아까 여기 있었어요. 판별식을 한 부분이 자, 얘도 두 근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똑같이 되겠네요. 판별식을 했을 때 여기 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k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뭐였냐면은 얘였죠. 근데 얘는 모두 음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2k-1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k는 1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또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구했던 답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는 2보다 크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해본다면은 이 부분도 해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합은 음수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곱은 양수죠. 음수와 음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또 수직선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수직선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보면 자, 첫 번째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 부분도 같이입니다. 요 부분 이게 동시에죠.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2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녹색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이 녹색과 파란색은 공통인데 이 보라색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파란색도 보라색도 녹색도 다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k죠. k 죄송합니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바로 이 2번의 정답이 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합, 얘네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다른 부호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두근일 거고요. 합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인 곱 부분만 보자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곱은 당연히 음수가 될 겁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이 얘였죠. 이 부분. 자,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게 음수다. 그러면은 아까 인수분해가 됐었어요. 마이너스 2와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자, 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이 나옵니다. 자, 실근의 부호는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은 바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리고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다. 이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